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조의 발표를 맡은 임선미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4S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조원들 이름 이니셜에 다 S가 들어가요. 4명이어서 그냥 의미 좀 부여하고 싶어서 4S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조는 조장이신 성환 씨를 중심으로 팀원이 상만 씨, 성아 씨, 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앱의 이름은 프레라는 앱인데요. 이 프레라는 앱은 어떤 앱이냐면 스터디 모임을 만들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이 프레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프레라는 이름이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원래 이 프레는 프랑스어로 숲, 산림, 마늘 이런 뜻이에요. 이 숲이라는 게 나무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착안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레스트에 그리고 앳이라는 장소, 어디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두 개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스터디를 찾고 이러한 모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커뮤니티 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개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앱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데이터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앱의 화면들 그리고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시연을 원래 같이 해드리려고 했지만 먼저 저희들이 이 앱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이 앱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들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개발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버 구축이 있습니다. 서버 구축에 있는데요. 이 모든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서로 클라이언트 서버 간의 성공적인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에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 포레를 생각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매체가 발달을 전에도 온라인 매체가 더 많이 발달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온라인적인 요소가 더 발전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하면은 다 만나서 스터디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오프라인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스터디 모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스터디 모임을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게 포레입니다. 그러면 포레가 무엇이냐? 앞에서 제가 포레가 프랑스어로 숲타님 많은 디얼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레라는 이 5글자의 단어에 모임과 장소라는 의미가 2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포레는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스터디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스터디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는 모임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에 저희는 저희의 첫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지만 의미를 더 한 번 부여를 했는데요. 포레가 FORET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의미 있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F에 for라는 의미를 주어서 이 for 무엇을 위해 내가 원하는 스터디를 위해 포레를 찾고 또 없으면 만들고 또 our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또 rememberable 그 커뮤니티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포레라는 이름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처음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처음에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재를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재를 선정한 후에 구성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을 했어요. 근데 실행을 했을 때 첫 실행만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나눴습니다. 프로젝트 타임라인인데요. 저희 프로젝트가 한 3주 정도 진행되었잖아요.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우선 소재랑 역할 분담을 완료를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이 화면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외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려웠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게 조원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환경을 극복하고자 저희 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팀 노션 페이지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직접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깃을 통해서 서로의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합치고 다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버전을 관리를 했고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하는 내내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환경 요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 화면에서 직접 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팀 노션 페이지예요. 여기 노션 페이지에 서로 각각 필요한 글을 써서 팀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업 스케줄을 공유를 하고 또 깃을 이용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공동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화면처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 개발 도구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개발 언어는 자바와 SQL 썼고요. 특히 저희 조가 특별한 게 있다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쓴 건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씀으로써 저희 자체의 그 DB 서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역할 분담에 관한 제가 설명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팀장님 정말 디버깅 때문에 디버깅 장르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팀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팀원이신 상마님께서 기능 구현하는 데 처음에 어플 틀을 제작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능 구현을 계속 안드로이드 쪽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하군이 특히 저희 DB 쪽을 총 담당을 해서 저희 스프링 서버의 전반적인 그런 운영과 구축을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디자인 요소나 세부적인 기능 그리고 어플 내의 다른 기능들을 저는 코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앱의 데이터 처리 구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의 메뉴가 데이터들의 흐름에 따라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나중에 더 이해하는 데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데이터 처리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앱 데이터 흐름 로드맵입니다. 저희 앱 데이터들은 이렇게 색깔 구분이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공통된 데이터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수정된 버전이 아니네요. 일단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멤버 DTO가 생성이 됩니다. 이 멤버 DTO는 전반적인 앱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모든 데에 관여를 해요. 왜냐하면 내 앱이기 때문에 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 DTO가 관여를 하고 또한 하다 보면은 저희가 포레잖아요. 포레를 만들고 포레를 찾아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포레 데이터를 포레 DTO라는 DTO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폴의 안에도
게시판이 있지만 저희 포레 앱 자체에 익명 게시판이 있어요. 이렇게 게시판 2개에 보드 DTO라는 게시판 관리하는 DTO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태그를 가지고 포레를 만들고 포레를 검색을 해요. 이 태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DTO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가 또 특별한 게 뭐냐면 파이어베이스를 통한 실시간 연동인데요.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채팅과 알림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현도 했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와의 연동을 위해서 멤버 DTO도 이 파이어베이스에 우리가 회원가입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우선은 그다음에 저희 DB 테이블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 DB 테이블의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요. 이 화면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해 드린 거랑 똑같아요. 멤버 테이블이 중심이 돼서 포레 테이블과 보드 테이블, 코멘트 테이블은 게시판에 댓글을 따로 관리하는 테이블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 멤버 테이블과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지역 정보, 태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 정보에 대해 따로 모아 놓은 테이블이 있어요. 이것도 멤버 테이블과 연동이 되고요. 또 이 멤버 테이블은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채팅과 알림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희 포레 DB 테이블인 스프링 DB 테이블인데요. 저희 스프링 테이블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멤버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 이 멤버 테이블 하나가 기본 키가 돼서 다른 테이블을 참고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저희 DB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결성이란 데이터가 항상 일관된 값을 갖도록 유지되게 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DB 테이블은 파이어베이스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테이블인데요. 파이어베이스는 채팅, 알림에 대한 이 2가지 기능이 중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DB 테이블이 필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 채팅에 필요한 채팅 리스트 테이블, 그다음에 채팅방 내용을 저장한 테이블, 그다음에 메시지를 저장하는 테이블. 그리고 채팅이라는 게 1대1 채팅만이 아니라 그룹 채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알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림 수신자에 대한 기록을 저장한 테이블. 하지만 이 알림이라는 건 내가 받기 위해서는 기기라는 연결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기와의 연결을 위해 토큰이라고 해서 기기 토큰을 받아야 돼요. 그 기기 토큰을 저장한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기기 토큰, 나에 대한 정보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멤버 DTO에서 파이어베이스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회의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었던 어플 기획서입니다. 우선은 초안인데요. 초안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초안을 2차, 3차까지 거쳐서 현재 화면과 되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차를 거쳐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각각의 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어플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앱의 전체 메뉴 로드맵인데요. 우선은 얘는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되어 있네요. 우선은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메인 액티비티는 우선은 로그인을 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 아래에 이렇게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이 5가지 메뉴는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홈에는 내가 가입한 포레의 정보를 나타내고 그리고 익명 피드에는 익명 게시판들이거든요. 공개 게시판이 아니라 익명 게시판이라 내 아이디, 내 정보들이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포레를 검색하고 이 포레에 가입하세요 하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채팅, 그리고 알림 메뉴가 있습니다. 또한 메인 액티비티에는 내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는 총 2가지예요. 홈, 익명 피드, 검색, 채팅, 알림이라는 하단 내비게이션 바 메뉴와 그리고 도움말, 앱 공지사항, 내 정보 이렇게 담은 사이드 메뉴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레를 찾거나 만드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이 화면을 보여드린 다음에 뒤에서 세세한 화면이 있을 때 제가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포레 앱을 통해서 포레를 찾거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리고 수정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댓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가 있어요. 게시판뿐만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이 인연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스터디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포레에 등록된 모든 스터디들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모든 것은 이 포레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요 앞에까지가 조금 어설펐지만 살짝 저희 앱에 대한 소개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앱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은 왼쪽에 초록색깔 보이시죠? 초록색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거치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을 할 때 저희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이 2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비밀번호 찾기가 있는데 저희 비밀번호 찾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메일 주소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기기 토큰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만으로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 화면인데요. 회원가입 화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연할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단순히 개인 정보만 입력해서는 될 게 아니라 저희는 지역 태그 프로필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걸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웰컴 이 문구가 뜨면은 저희 포레 앱에 회원가입이 완료가 된 겁니다. 회원가입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인데요. 메인 액티비티는 화면에 보이실까요? 하단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해 가지고 총 5가지 메뉴가 메인 액티비티에 존재를 해요. 그중에서 왼쪽에 화면은 홈 프래그먼트인데요. 이 홈 프래그먼트가 가장 먼저 뜨고 이 홈 프래그먼트에는 내가 가입한 포레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가입한 포레가 없잖아요. 포레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입한 포레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단 메뉴를 누르면 프리보드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익명 게시판들 커뮤니티가 나오는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은 포레를 찾고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채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5번째 종 모양 아이콘은 알림을 담은 알림들이 리스트로 오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포레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해 주셔서 축하한다는 알림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메인 액티비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텀 내비게이션과 사이드 메뉴 이렇게 2가지인데 그중에서 바텀 내비게이션은 앞에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이드 메뉴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 시 나타납니다. 햄버거 메뉴라고 아시죠? 그 햄버거 메뉴를 말하는데요. 이 햄버거 메뉴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상단부에 내 정보가 간략하게 나와요.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우리는 햄버거 메뉴로 슬라이드를 함으로써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 메뉴는 공지사항, 내정부 도움말, 로그아웃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폴의 앱 공지사항은 저희 폴의 앱 자체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내 정보 탭을 통해서 내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도움말 메뉴도 있지만 도움말 메뉴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화면을 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그아웃 버튼을 통해서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홈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홈 프래그먼트입니다. 이 홈 프래그먼트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입한 폴들의 리스트와 정보를 알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1번 보이시죠? 1번 이미지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요. 왼쪽의 경우는 내가 폴에 가입한 게 없을 때 뜨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폴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가입한 폴레가 없을 때 이 이미지를 뜨게 되면은 폴레를 가입할 수 있는 폴레를 찾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폴레가 있으면은 이 가입한 폴레에 그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내가 가입한 폴레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홈 프래그먼트에는 단순히 폴의 정보만 알 수 아는 것이 아니라 폴의 내부에 게시판 목록도 출력이 되는데요. 폴에 공지사항이 등록되어 있다면 공지사항도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색을 피드라고 해서 간략하게 3개 정도씩 내가 볼 수 있게 홈 메뉴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은 제가 앞에서 말한 거를 자세한 설명을 옮긴 건데요. 앞에서 회원가입 직후엔 당연히 내가 가입한 폴레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레 사진을 눌렀을 때는 폴레를 찾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가입한 폴레가 있을 때는 이 가입한 폴레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탭인 프리보드 프래그먼트인데요. 여기는 그 폴레를 사용하는 모든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글을 쓰고 서로 댓글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번은 이 글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데요. 이 글들은 최신 글대로 내가 볼 수 있고 댓글이 많은 글대로 볼 수 있고 공감을 많이 한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감과 댓글을 통해서 내가 얘가 공감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긴 장문의 글의 경우에는 좀 줄여 놨어요. 줄여 놨지만 얘를 누르면은 그 긴 장문을 그대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아이콘을 눌러서 글쓰기 화면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글일 경우는 수정 삭제 버튼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아닐 때는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 화면은 내가 글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댓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프래그먼트인 서치 프래그먼트입니다. 서치 프래그먼트의 기능은 우리가 폴레를 추천하고 그리고 이 추천된 폴레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폴레를 만들거나 내가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이 핵심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서치 프래그먼트에는 내 관심 태그가 이 서치 프래그먼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관심 태그는 뭐냐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태그를 선택하거든요. 그때 선택한 태그들의 목록이 리스트로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태그를 많이 선택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폴레를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폴레를 검색을 해서 원하는 폴레로 이동을 해서 내가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프래그먼트에서 내가 폴레를 찾았으면 가입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그 가입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화면입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하면은 가입 중인 상태로 바뀌어요. 가입 중인 상태로 바뀌면은 이 포레에 등록된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레에 등록된 글들은 가장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레를 찾았는데 원하는 포레가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포레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레를 만드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위에 화면처럼 만들면은 포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까지가 서치 프래그먼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 바텀 내비게이션에서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래그먼트가 파이어베이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구현한 채팅인데요. 이 채팅은 나와 1대1 채팅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포레의 그룹 채팅 또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쌓고 인연을 쌓고 커뮤니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 구성인데 저희 채팅 구현을 저희 팀장님께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팀장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채팅을 구현해 주셔가지고 제가 채팅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시지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 화면은 없지만 사진도 전송할 수 있고 동영상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없는 상대가 있으면 초대를 통해서 채팅 상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채팅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푸시로 내가 채팅을 받고 안 받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실시간으로 오는 알림이 리스트로 기록이 되는 화면인데요. 바로 저희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이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진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앱에 신규 회원 가입했을 때 알림이 오고 그리고 또 내가 폴에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입한 폴에 새 글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새 채팅이 나한테 왔을 때 채팅을 서로 주고받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림과 푸시 알림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익명 게시판이든 폴의 게시판이든 글을 쓴 글에 댓글이나 답글이 달렸을 때 이때도 알림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메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시연하게 앞서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과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한 개선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획은 정말 많이 했지만 이게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대로 모든 것을 구현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들에서 2%씩 부족한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되어 있었어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초기에 기획했던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던 한계가 존재했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저희가 폴에가 스터디 앱임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앱이지만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커뮤니티 요소가 그냥 게시판 딱 하나밖에 게시판과 채팅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폴의 내 일정이나 사진첩 등을 통해서 뭐 폴의 내 사용자들끼리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들을 더 추가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터디 앱인데 너무 커뮤니티에만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폴에 내에서 이 스터디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추가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피드백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고요.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하고 새로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아웃 한 다음에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폴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저희 이렇게 입력 검사를 해야 돼요. 이메일 체크 확인을 통해서 중복된 이메일이 없도록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안녕하세요. 프레일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창이 뜨는데요. 이 화면 다음에 저희가 지역, 태그,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야 가입이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우선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가 없네요. 강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바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바를 선택을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 화면이 뜨면은 이 화면이 뜨고 고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입한 정보가 이렇게 햄버거 메뉴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폴에 가입하라는 이미지가 떠야 되는데 이게 서버 에러 때문인지 이미지가 갑자기 안 뜨더라고요. 네, 가입한 폴에가 없으니까 이 더 많은 폴에들을 만나러 가볼게요.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여기서 일단 내 관심 태그 자바 누르면 자바 검색한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많이 찾는 태그 자바 경자 안드로이드. 네. 이게 이미지가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여서 좀 늦습니다. 폴에 하나. 네. 이렇게 누르면은 해당 폴에가 뜨는데요. 이 폴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입증으로 바뀌어요. 가입증으로 바뀌면은 내가 이렇게 홈프레그먼트에 가면요. 이렇게 가입한 폴의 정보가 뜹니다. 이게 잠깐만요. 저 문서와 함께한 자바 폴에 가입했더니 폴에 안에 게시판에 글이 없네요. 그래서 토익 900 폴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글이 떠야 되는데 네, 이렇게 페이지를 누르면 페이지가 갈 수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폴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쓴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할게요. 지역을 강서구. 태그는 안드로이드니까 자바. 아니야, 자바랑 또 자바랑 스프링 얘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폴의 프로필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꽃 사진으로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만든 폴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 폴에 가입을 해주시면 여기서 저랑 이렇게 여기서 채팅방이 생겨요. 저랑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익명 게시판인데요. 익명 게시판 메뉴를 들어가서 잠시만요. 네.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 좀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누른 글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수정 삭제가 있어요. 수정 삭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 팀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댓글을 써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댓글은 내가 작성한 댓글이라고 표시가 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글에 제가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감된 게 저장이 됩니다. 네. 채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문서와 함께하는 이것이 다바다 여기서 채팅 좀 해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저희 프로젝트 저희 발표 도와주신 저희 팀원들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초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많네요. 저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초대할게요. 네. 나중에 제가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 저도 이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주고받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도 삭제할 수가, 내가 보낸 것만 삭제할 수가 있네요. 그쵸. 남의 메시지를 삭제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들 보셔가지고 삭제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러스 추가를 해서 또 목록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랑 대화를 해볼까요? 이렇게 대화하면은 제 핸드폰에 알림으로 채팅이 만들어졌다고 알림이 갔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제 핸드폰 계정이거든요. 얘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주고, 이렇게 바로 채팅하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팅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채팅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이렇게 알림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가 가입한 포레들 정보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정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